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희망이음 시스템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주 이용해야 되는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후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기관이 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다양하실 텐데 우리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였나라고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후원금 이제 기부금 단체 코드에 대한 설명과 나중에 이 후원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지 큰 흐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엑셀 화면은 기부금 단체 코드라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엑셀 자료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구분 코드를 볼 때는 해당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등록을 했을 때 이게 승인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홈택스를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희망이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관리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라 엑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전 장기한 기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다 보니까 우리 기부금 단체 코드는 무엇이고 우리가 받는 기부금 구분은 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시설이 후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단체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컬러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 해당되는 기관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지금 저는 장기한 기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고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대한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부금 단체 코드를 궁금할 때는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무조건 EFJ입니다. EFJ이고 우리는 지정 기부금을 받는 기관으로 이 단체 코드 표를 보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희망이음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후원을 이제 관리를 받고 하실 건데 우선은 첫 번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뭐냐면 딴 거는 필요 없는데 후원금 통장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회계를 꼭 분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후원금과 보조금은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후원금 통장은 무조건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후원금 통장 하나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보호자님이나 뭐 제3자 후원자 아니면 어디 기부금 단체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 후원금 통장으로만 받으셔야 되시고 또 이 후원금은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다 가능한 허용 범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비지정 후원금 사용 용도 가능한 이제 표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그 사업 안내 책자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회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꼭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관이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구나를 이제 기부금 단체표 통해서 함께 봤다면 한번 이제 시스템을 볼 건데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W4C에서도 후원자 관리가 가능했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가 이제 W4C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후원자 관리에 대한 부분, 후원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부분, 후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희망이음 시스템 사회 서비스 포탈에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로 한번 후원자 관리 메뉴로 지금 먼저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는 후원 관련해서 내용을 볼 거니까 후원 관리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메뉴는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원자 관리예요. 자, 무조건 첫 번째는 후원자 관리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후원 관리에서 후원자 관리를 들어와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신규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자명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별표 있어요.
이거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면 이 기본 정보는 지금 별표가 없죠. 근데 입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떨 때 필요하냐? 이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하셨을 때는 이 기본 사항 내용이 다 모두 들어가야지 발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아 놓으시고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우리는 동의를 했다라는 거 이제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 세팅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서 새롭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별표랑 그냥 기본 정보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저장 표기가 있으세요. 그럼 저장을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후원자 관리에서 기본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은 후원금 관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 관리에서 이 두 가지가 나눠져요. 정기 입금이냐, 비정기 입금이냐. 그러면 보통은 사실 비정기 입금을 많이들 하세요. 어쩌다 한번 이벤트가 있을 때 후원을 받았던지. 근데 만약에 정기 입금이라고 하면 후원 약속 사항이라고 있으세요. 여기 기본 관리를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매월 언제 얼마를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후원자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하고 정기 입금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약속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인 시기로 후원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비정기 입금 관리를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저는 비정기 입금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정기 입금 화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시면, 자, 하단에 위에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조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후원금 비정기 입금은 아래 하단을 한번 보셔야 되세요. 자, 하단에 보시면 신규 버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이렇게 또 주황색 별표가 있죠. 그러면 후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여기 후원자 관리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후원자 번호를 돋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후원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연동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원자분 여기 성함을 넣고, 그리고 회계연도, 그리고 이 계정 비지정이냐 아니면 지정이냐. 지정과 비지정, 말 그대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써주세요 라고 하고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데 아무 때나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후원을 했는지, 두 가지 차이인데 해당 계정 내용도 선택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정이냐 비지정이냐 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후원금 통장 꼭 개설을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연동이 되는 거냐? WPOC예요. 지금 우리 희망이음 시스템은 WPOC랑 반연동 상태이기 때문에 WPOC에서 회계 등록을 한 내용이 여기에도 일부 연동이 되기 때문에 WPOC에 가서 후원금 용도의 통장을 기본 등록해 주시면 여기 또 연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그리고 입금 방법, 뭐 계좌이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 나중에 이 리스트에 홍길동 후원자가 후원을 한 내용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후원금 입금 처리는 이제 회계 처리는 별개니까 회계 처리 말고 후원자가 입금했습니다 라고 내가 정보를 결산할 때나 나중에 영수증 발행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뭐 관련된 자료를 좀 발행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데에서 이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후원 영수증 관리에서 후원 영수증 생성도 가능하실 거고, 후원금 현황에서 입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 상황을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받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 사용 내역이라는 거를 이제 공개도 하셔야 되고, 후원자들에게
후원금, 수입, 그리고 사용 내역 현황 같은 거를 이제 좀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연 1회 이상은 발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원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실 거예요. 연말정산 때 우리는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면, 자, 제가 메뉴를 다 넣었을 때 딱 보셨을 때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 연말정산을 눌러보면 아주 간소화되어 있으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데이터 생성 기간 12월 11일부터 1월 4일까지 이제 전년도 기준이죠, 아직은. 그리고 제출 대상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메뉴가 하나도 안 보여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으세요. 이게 지금 클릭이 가능한 상태인데, 자, 여기 클릭을 해보면서 옆으로 넘어가면 해당 후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용이나 뭐 개인정보 동의 여부 이런 부분이 다 일괄 처리가 되는데, 제출까지 자료 생성까지 해놓으면 이제 알아서 연말정산 기간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홈택스에 제출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택스를 이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린 부분도 해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후원 관리를 다 했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기능을 좀 한 번씩 눌러도 보시고 비정기 입금 관리도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자주 쓰는 메뉴랑 제가 한 번 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장기한 기간은 기부금 단체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후원금 통장을 꼭 먼저 개설을 하셔서 해당 내용을 운영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 후원금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입금 관리를 하시는 거는 W포시에서 주로 하실 거예요, 다. 근데 후원자 관리를 하는 거는 여기 희망이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메뉴를 한번 콕콕 다시 찝어 드릴게요. 첫 번째, 후원자 관리에 들어가서 기초정보,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해당 후원자가 정기 입금인지 비지정 입금인지 관리에 따라서 해당 통장에 입금될 때 여기에서 입력을 이제 간단히 해주시면 되시고, 추후 내가 후원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영수증 관리에서 영수증 생성을 하셔서 발행을 그냥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별지 서식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홈페이지 게시를 해야 되거나 활용을 해야 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후원금뿐만 아니라 후원품 관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후원품이 있을 때는 후원품 사용 등록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자동 반영을 할 수 있던데 회계에 왜 그 기능을 설명을 안 해주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회계 점검을 하다가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제약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후원금과 물론 W포시의 회계 금액이 일치는 하겠지만 반영을 연동을 시키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정이 좀 번잡해질 수가 있으니 그냥 따로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기부구 영수증 발급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블로그에도 이렇게 포스팅을 남겨놓았고, 순서나 이런 부분도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남겨놨으니까 연말정산 할 때 혹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당 블로그 내용 참고하셔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제가 간단하게 후원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후원을 좀 자주 받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해당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후원 관련해서만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